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림과 버림과 반올림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번 단원에서 배울 마지막 개념입니다. 올림과 버림과 반올림 중요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올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세 자리의 숫자를 썼다면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1의 자리 숫자가 무엇이건 간에 올려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숫자가 0일 경우에는 올라갈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올림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죠. 만약에 이렇게 3701이에요.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0이니까 올라갈 게 없구나 해서 3700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뒤에 있는 1까지 감안해서 3800으로 올림을 해줘야 했죠. 그러면 버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버림은 여러분들이 기준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 숫자들을 다 0으로 바꿔주면 되는 그야말로 버리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반올림은 올림과 버림을 중간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요. 0, 1, 2, 3, 4와 5, 6, 7, 8, 9로 이렇게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느낄 때 0이라고 하는 숫자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올림 할 대상의 기준 숫자가 0, 1, 2, 3, 4면 버림, 5, 6, 7, 8, 9면 올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반올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등산객 142명이 전망대에 오르려고 케이블카 앞에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망대에 케이블카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대에 탈 수 있는 정원이 10명일 때 케이블카를 최소 몇 번 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이 들어갈 때는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사람은 버림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사람을 버리고 간다, 사람을 놓고 간다, 이런 상황은 웬만한 문제에서는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등산객이 등장했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주의 깊게 봐야 하고요. 또 탑승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11명 태우거나 12명 태우거나 이러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2명은 그냥 따로 걸어 올라오세요. 이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올림으로 어림해야 합니다. 그러면 142명을 우리가 최소 몇 번 운행해야 되는지 알려면 10명, 자 10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올림을 해주면 되겠죠. 자,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면 일단 150명으로 어림해야 돼요. 그럼 150명을 10명씩 태운다고 가정하면 15번 운행해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좀 쉽다라고 느끼는 친구와 아직 어려운데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상황과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대체로 올려주는 방식을 쓴다는 거 기억해주면 조금은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에도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회 때 나누어 줄 상품 한 개를 포장하는데 끈 1m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지고 있는 끈이 928cm예요. 상품을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100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했는데 28cm가 남았네? 28cm로 어떻게든 묶어볼까? 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요, 기준이 되는 숫자를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1m라고 했어요. 1m는 100cm. 따라서 928을
100의 자리 단위로까지 어림을 해주면 된다는 의미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최대 몇 개까지 포함할 수 있을까? 자, 포장하고 1m가 안 되는 건 버려야 돼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버림으로 어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끈 928cm로 상품을 최대 몇 개까지 포함할 수 있을까? 자, 우리 928을 100의 자리까지 어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28, 이 숫자를 어떻게 할지 정해줘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버림으로 어림할 거예요. 따라서 28을 모두 0으로 바꿔주면 900cm로 어림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900cm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9개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9m 나누기 1m 해서 바로 9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상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게 될 끈의 길이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결국 9개 포장할 거예요. 근데 한 개당 100cm 또는 1m를 쓸 거예요. 따라서 cm로 표현한다면 900cm, 만약에 미터로 표현한다면 9m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물건을 나타낼 때도 이걸 다 어떻게든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버리고 가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1번 문제는 올림, 2번 문제는 버림으로 풀었어요. 다음 문제 23쪽으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입니다. 지혜의 모든 친구들의 키를 나타낸 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키를 반올림할 거고요. 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냐면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는 건지 알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기준은 1의 자리까지 나타낸대요.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소수 첫째 자리를 잘 봐야 돼요. 자, 선생님이 소수 첫째 자리에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예요. 146.7 올려야 하는 숫자예요? 버려야 하는 숫자예요? 올려야 하는 숫자입니다. 반올림하면 147cm가 되겠고요. 단위가 써 있으니까 숫자만 쓸게요. 157.2cm인 재준이 같은 경우에는 2 버려야 되는 숫자죠. 157까지만 적어줍니다. 은선이는 143.5cm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5는 올려줘야 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올려주니까 144cm 151.8이에요. 8도 역시 올려줘야 하는 숫자죠. 152cm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올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직선 떠올리면 돼요. 수직선을 만들고 특정한 숫자를 가운데에 딱 기준을 잡고 어디에 더 가깝지 이걸 여러분들이 따져본다고 생각하면 조금 수월하게 감이 잡힐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4번 문제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4번 문제가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이 필요한 경우를 찾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볼게요. 자, 오늘 이 영화를 본 관람객 수가 약 5,000명이래. 자, 이런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 몇 명인지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대략 계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4,900여 명일 수도 있고요. 5,276명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기준이 매번 달라요. 하지만 영화 관람객 수를 몇백 명, 물론 몇십 명, 물론 중요한 관객이지만 보통 1,000 단위로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 100의 자리를 기준으로 반올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때는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따져봐야 돼요. 5,000명이라고 불러야 될지 4,000명이라고 불러야 될지 6,000명이라고 불러야 될지 그걸 정할 때는 가까운 숫자에 그러니까 반올림을 결정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슬기예요. 자판기에서 800원짜리 음료수를 뽑을 때 1,000원짜리 지폐를 넣었어 입니다. 자, 800원짜리 음료수를 사려고 하는데 500원만 넣는다거나 790원만 넣는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이때는
올려줘야죠. 거스름돈 어차피 받을 거니까요. 올려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지혜예요. 자, 시장에서 21,156원짜리 고기를 계산할 때 21,150원만 계산하였어. 자, 지금 보면 6원을 잘라냈죠? 이럴 때는 일단 여러분 정답은 버림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부모님과 함께 뭐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본다거나 아니면 통신요금 고지서 이런 것들을 함께 볼 기회가 있다면 가끔 절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 10원 이하는 절사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버림이에요. 버려서 이제 너무 작은 자투리의 돈. 사실 이 상황은요, 21,156원을 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1,160원을 냈다. 그렇다고 해서 4원을 거슬러 줄 수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버려서 표현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올림, 버림, 반올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요? 아직 조금 헷갈린다면 우리 이제 수학익힘 책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익힘 책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